구구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 없이 눈꽃을 봤습니다. 어제는 교회 다녀오다 나뭇가지마다 피어있는 눈꽃을 보면서 눈꽃이 벚꽃보다 예쁜 것 같은데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구정이네요. 구정엔 가족들 볼 마음에 한편으로는 설레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분주하지요. 특히 주부들은 요번 한 주가 아주 분주한 한 주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남편분들은 명절에 아내를 배려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이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살아온 세월만큼 쌓여있는 것들이 많지요. 인간관계도 넓습니다. 그렇게 넓은 관계 속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는데 요즘은 인간관계나 심리를 상담해주는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익히며 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끊어버리고 안 만나는 게 답이 아니라 안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야 될 사람을 지혜롭게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끝까지 함께 가야 하는 관계인지 끊어버려도 되는 관계인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정리할 관계는 정리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관계라면 어떻게 관계를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관계가 끝까지 가야 하는 관계인지 또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관계가 나에게 독이 되는지 그래서 정리해야 하는 관계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관계 중에서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부모, 자식, 부부 관계가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지입니다. 하물며 부부 관계는 어떻겠어요? 자신을 희생하거나 맞춘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만남은 관계 중심으로 만나야 해요. 상황 중심으로 만나게 되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되지 않을 땐 관계가 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나 부부 관계라 해도 100% 충족되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부부는 관계 중심으로 만나야 함을 잊지 말고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갈 관계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하고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지 왜 참고 살아 이런 생각으로 사는 거는 대처가 다르겠지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겠다고 마음 먹고 살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만 상황을 중요시하는 마음으로 살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관계는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은 만날 때마다 내가 행복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만나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서 서로를 잘 알고 서로의 허물도 알지만 그런 단점까지도 품어주며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나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관계. 내가 힘들 때 오히려 함께 있어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리고 내가 기쁠 때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그렇기 때문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런 관계는 지속해야 하는 관계인데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관계인 만큼 더 예의 있게 행동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며 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나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친구 없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자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나를 이해해 줄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와 같이 가야 할 누군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만 있다면 혼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함께보다 낫겠어요? 그건 그냥 차선책이지 최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익히며 사는 그런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향이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함께한 세월의 깊이로 친구가 되었다면 그런 깊이가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는 비록 늦게 만나서 세월의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만나는 관계나 같은 봉사,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만남이 되겠지요. 혹시 신앙이 없으시다면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으시다면 봉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모임에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의 모임도 좋습니다. 노년일수록 이렇게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채워주며 힘을 얻을 수 있고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생산적인 모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많이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은혜 받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고 동네에서는 인사가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먼저 인사를 해도 웃는 것 같으면서도 뭐야 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받지요.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면 그건 정말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가성도 없이 온전히 나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돕는다는 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도 감사를 모르며 지나간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삭막해질지 모릅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회복하고 감사를 기억해서 더 이상 삭막하지 않은 따뜻한 세상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의 삶도 따뜻해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결국 아이들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는 인색하지도 말고 쉽게 잊어서도 안 되며, 감사는 오래오래 기억해서 감사한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지속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노년에 함께 가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회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기에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독이 되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대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 조각을 쌓으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